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클래스의 장민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투자 시장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기업은 알지만 차트는 알려주지 않는 투자 정보가 바로 그 진리인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외치게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봤다! 투자계의 신만이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10만이요. 산상 같은 종목, 삼상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한국형 전략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먼저 애석하게도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확실하게 지금 꺾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용역의 교역이 없었고 공급자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의 봉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운임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이었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급의 병목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이 영원불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PPI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상징하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 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올리던 금리 인상 정책의 완화 가능성. 이것을 이야기 드렸죠, 계속. 이것이 서서히 주식시장에 반영되어지고 있고 반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로 이 달러 인덱스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1년 6개월가량 이 검은색 선이 41선인데요. 11선이 계속 타면서 계속 올라왔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시장 반등 나오면서 41선 밑으로 11선이 떨어졌다는 거. 1년 6개월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강하게 달러의 강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주식시장이 반영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 제가 지난 시간에 조지 소로스 이야기하면서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게임의 룰이 바뀔 때 엄청난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위험자산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요. 1년 6개월 동안의 긴 하락 장세에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고 그것은 엄청난 기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9월 29일) 대한민국이 연중 최저점을 찍는 그날부터 외국인들은 6조 원치를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6조 원치를 팔고 있어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요. 팔고 있다고요. 너무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너무 좋은 일. 외국 너무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다 이해해요.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투자자예요. 시장의 방향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 올라오면 이제 살았네, 좀 줄여놓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하락에 익숙해지게끔 우리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패감에 쩌들어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당연히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021년도 6월달 이후에 시장은 계속 떨어졌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돌아서는 구간부터죠. 자, 반대로 움직였어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락장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 시장의 공포감을 그동안 계속 느끼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 내 봉급, 월급 이런 걸로 만족해서 살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의 도약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대한민국 인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인구 구조가 이렇게 고령화로 바뀌니까 당연히 주식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만한 투자처가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검증되지 않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주식이 유일한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책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질타하고 자학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한심해하고, 주식한다라고 해서 삿대질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선택한 당신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어요. 시장이 안 좋았던 것뿐이죠. 다시 기회는 올 겁니다. 한국형 투자 전략에서, 전략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 영원불변하게 떨어지는 시장도 없고요. 영원불변하게 실패감을 안기는 투자도 없어요.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분명히 접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 AI거든요. 무조건 AI예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AI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됩니다. AI는 혁명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 AI 시장의 개화는요, 분명 혁명입니다. 그런데 AI 쉽게 설명드리면 IT예요.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하시는 분들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IT 강국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고 배터리 강국이고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기회의 시장입니다. 바이코리아. 대한민국 주식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약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AI 관련된 중요한 종목들을 또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이거죠. 뜨거운 감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한국형 전략 투자는요, 뜨거운 감자, 앞으로 나올 가장 핫한 이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전기차도 지금 핫한 이슈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서 텐베거가 나왔던 거고, 뜨거운 감자.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보통 성장주는요, 2, 3년의 주기를 투자를 하는 거고, 가치주는 짧은 시기에 뭔가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나 이런 성장주가 한번 치고 나가면요. 다음에는 가치주가 한번 치고 나가는 성향을 보여줘요. 지금은 가치주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AI와 같은 것은 2, 3년을 보면서 전략을 잡는 건데요. 그러면 뜨거운 감자, 내년 1월, 아니죠. 내년 가장 시장에 핫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 뜨거운 감자가 뭐냐 이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국내 모 언론사가 요번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이미 프랑겔인가?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경제자문위원이었어요. 이분이 세계화는 잠깐 휴식기고 지금 휴직이고 세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단발적으로 발생한 거고 이것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분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작을 일으킨 거 이거는 세계화의 흠집이 원인이고 세계화는 코로나가 끝나는 현재 시점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로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화가 다시 재개된다는 거는요. 3년 동안 우리가 못했던 거 해외여행, 세계여행 이것이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워낙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했던 것을 하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계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의 생각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생각, 나의 생각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거대한 금융 자본 이 거대한 금융 자본 월가의 자금들은 과연 어디서 포커스를 두려고 할까? 세계화가 다시 재개되려고 하는 현재의 시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생각이 아니 어디 방구석에서 나 혼자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 자금들 세계의 금융 자본을 주무르는 이 자금들은 어디서 승부처를 두려고 할까? 어디서 큰 돈을 만지고 어디서 승부를 보려고 할까? 요거예요. 제가 이게 보잉입니다. 보잉 주봉. 2019년도 이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보잉이 코로나 겪고 나서 지금 여기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 딱 반토막이에요. 2019년도 평균 가격 대비해서 반토막.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근데 코로나 그 시점 구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행이 재개되면 당연히 여객기에 대한 구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보잉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코로나 이전 수준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따까리 월가의 자금들, 금융 자본들은 분명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쪽에서 계속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살짝 눌러놓고 뒤둘러차기예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 월가의 자금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습니다. 반토막 좀 더 나 있는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코로나 요기 현재 거의 올라온 게 없단 말이죠. 이런 데서 또 승부처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누구나 계산이 가능하고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이와 연결될 수 있는 종목도 많죠. 다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빠르게 승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고 경기 침체가 걱정이야. 무슨 삶의 질이야, 여행이야. 무슨 세계 여행, 이 사람아.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물가가 비싼 원인은 세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발틱 운임지수예요. 2021년도 무섭게 치고 나갔던 거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지금 다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컨테이너 운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운임도 급락하고 있어요. 2021년도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비쌌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던 것이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근데 확연하게 지금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이쪽에서 완연하게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생산자 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 식품 가격도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임금 인상이 못 따라오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요.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역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없고 또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경기 침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행, 3년 동안 못했던 그 여행, 신종플루 이후에 이쪽을 지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신종플루 때 2009년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그해 여름과 가을에 1차 강타, 2차 강타가 있었어요. 2010년도, 이게 2010년도 인천공항이거든요. 비행기 보십시오. 바글바글했어요. 코로나, 신종플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상의 재앙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침묵이었어요. 내년도 코로나 끝나는 시대 분명히 독감인데 뭐 독감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연히 2010년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2023년도 우리는 보지 못했던 여행객의 수요를 분명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기적으로 포트를 일부는 구축하는 것이 맞죠. 한국형 전략 투자로 바라봤을 때 화끈한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포트의 절반 정도는 이쪽에서 구축해놓고 대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절반은 자율주행과 AI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포트의 밸런스를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또 다가오는 2023년도가 너무나도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2014년도 제 지인들이 또 IT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2016년도 넘어오고 나서 빅데이터가 이 OTT나 뭐 유튜브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걸 의미한다는 것을 몸으로 제가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2023년도 확연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인류는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전 세계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요. 결혼을 굳이 해야 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안 낳는데 결혼관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초고령화 사회는 중국 또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장은 당연히 개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거를 IoT라고 이야기해요. IoT. 모든 사물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장이죠. 로봇이 뭘 나르고 있고 공장도 다 IT화되는 거. 모든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모든 기기들은 모든 사물이 IT로 바뀌는 거. IT. 전자기기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AI인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자동화,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동차라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LG의 옴니팝, 이번에 CES에서 나온 거예요. 공개한 겁니다. 이게 자동차로 보입니까? 전자기기로 보이잖아요. 자동차로 전자기기. 로봇도 전자기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튀김기, 뭐 다 전자기기로 바뀌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아는 어디 그 식당 CEO가 저한테 말씀하시길 자기네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모든 제품이 다 전자기기예요. 전기만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만든대요. 지금 신생으로 나오는 그 많은 식당들, 프랜차이즈 식당들 다 전기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싸그리 다 IT로 바뀌는 시대가 바로 IoT예요. 이 원년이란 말이죠. 또 인간의 노동력 부재는 이것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큰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애플부터 테슬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바이두, 알리바바까지 이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칩들을 보게 되면요. 다 자율주행이나 AI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AI 칩, ARM 기반 칩, AI 컴퓨터 칩, AI 칩 시리즈 개발. 이 수많은 인터넷 공룡들이, IT 공룡들이 무엇을 준비하냐 이거죠. 바로 AI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뭐 저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 이거예요. 반도체. 근데 제가 지난해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큰 매력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좀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공정으로 또 넘어가서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돈 버는 족속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다양한 칩을 설계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승부를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함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시간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함께 매출이 찍히고 있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을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 반도체 공정이 삼성, TSMC, 인텔의 공정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EUV로 넘어가고 5나노, 4나노 시대로 넘어가요. 반도체의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미세화 공정의 수혜죠. 미세화로 바뀌었을 때 최대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메모리건 비메모리 반도체건 최대 수혜주를 오늘 한 종목을 탐방 보고서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야는 넓히고 투자 내공에는 깊이를 더하는 이경락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힘든 시장 속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유망 기업들이 담긴 비밀 노트를 선물해 드립니다. 11월에 탐방한 4곳의 기업 정보를 포함해서 무려 30건의 상세한 기업 분석이 담긴 이 기업 탐방 비밀 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경락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이경락 대표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어봤는데요.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10만이라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으셨나 봐요. 네. 제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10만이란 말이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2차 전지 종목에서 인삼과 산삼 같은 큰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또 어떤 산삼을 캐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알려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언론들이나 기업들은 자꾸 영어를 써요. 그렇죠. 쿼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쿼츠? 쿼츠요. 예. 뭐 보석 같은 거 아닌가요? 루비 쿼츠, 맞아요. 수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영어를 잘하시네요. 이 쿼츠 관련된 기업인데요. 쿼츠는 네. 뭐냐면 석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석영이요. 석영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면 수정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명하게 돼 있는 거. 네. 요 쿼츠 관련된 종목인 원익 QNC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쿼츠 관련되어 있다면 어떤 데 쓰이는지도 좀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그림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고순도 쿼츠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고 연평균 6.3%의 지금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TMR의 그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쿼츠가 이제 그 석영이 왜 반도체 제조하는데 많이 들어가냐, 요걸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네. 보시게 되면 포커스 링,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뭐 보투류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투브류,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튜브로 되어 있고 이런데 요것이 반도체를 이송할 때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송이나 뭐 보관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네. 요 링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자를 때 웨이퍼가 못 도망가게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석영을 써야 되냐 이거죠. 네. 석영이 고순도면 고순도일수록 고온에 강해요. 현대 지금 반도체 제조는요, 플라즈마를 통해 가지고 요 그림을 잠깐 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플라즈마라는 거를 해서 이게 통해 가지고 고열로 떼거든요. 고열로 웨이퍼를 이제 잘라내는데 요때 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반 열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반 제품은 웨이퍼보다 더 강한, 열에 강한 내구성이 강한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영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석영 그 제품, 반도체용 소모성 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바로 원익 QNC예요. 글로벌 넘버원인가요? 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요 회사거든요. 도소 쿼츠라고 또 벌써 되어 있죠. 도소. 이게 일본 토소겠다. 토소. 예. 일본 업체거든요. 네. 일본 업체인데 원래 이 업체가 1등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그때까지 시장 점유율 한 25%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저도 뭐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토소가 2위로 밀려났고 한 23% 미만으로 원익 QNC가 25%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이 된 거죠.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 석영은 이게 반도체가 이제 그 식각이 원래는 물에 묻혀서 했었어요. 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서 하루 물 사용량이 10만 톤이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세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드라이 식각, 건식으로 물을 안 쓰고 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라즈마식으로 고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거든요. 물을 안 묻히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석영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반도체는 뭐 5나노, 7나노, 5나노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 뭘로 바뀌냐면 드라이 식각, 그러니까 건식 식각으로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군요. 네, 당연히 이제 석영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반도체 제조에서 석영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들어봤는데 네. 그러면 원익 QNC의 대표적인 제품군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네.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을까요? 원래 주 매출 중에 하나는요. 좀 화면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튜브. 요게 이제 반도체를 이송하거나 산화나 뭐 이런 거 할 때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면 이동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석영에다 감싸서 이동해야 됩니다. 재질이 비슷하거든요, 실리콘이랑. 요 튜브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한 부분이고 두 번째 다 튜브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대부분은. 그리고 바로 이제 요 링, 식각, 에처라고 써 있죠. 잘라낼 때 들어가는 이 링. 요게 이제 식각 공정에서 반도체를 자를 때 웨이퍼를 놓고 고열을 가하면서 여러 기기가 이제 이렇게 막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깨지거나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을 꺼야 됩니다. 공장장이 링 깨졌다. 갈아라. 그러면 전원 다 내리고 네.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생산의 수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공장 가동률이 좀 멈추거나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석영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고온에 강하다 보니까 상용화 될 수밖에 없죠. 빨리 안 갈아도 되니까. 2, 3일에 한번 갈 거 한 4, 5일 버틸 수 있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물론 SiC라는 것이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석영 또한 지금 미세화 공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소모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수요가 좀 늘어날까요? 튜브 같은 경우에는 튜브 아까 이제 이송할 때 쓰는 거 요거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체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각에 들어가는 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제가 반도체를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비가 있고요. 부품과 소재가 있어요. 이 부품과 소재 때문에 더 매력적이에요. 재구매가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장비를 한번 발주하고 나서 오랫동안 또 안 팔리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모성 부품, 소모성 소재 요거 만드는 기업이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6개월 또 1개월. 근데 이제 식각 쪽에서 최근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출 구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교체 주기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실적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한 만큼 실적은 어땠을까 좀 궁금증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잘 나왔죠. 잘 나왔나요? 네, 한번 보자고요. 네, 자료 한번 보면서 371억 영업이익 최고점 또 찍었어요. 매 분기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연으로 한번 볼게요. 1년으로. 매년 2017년도에 매출액 1,900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도 지금 7,600억 정도 잡잖아요. 7,600억. 작년에 6,000억. 네. 매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네요. 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거예요. 뭘까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이제 바로 고객사를 먼저 첫 번째로 좀 봐야 돼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는 또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한데.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떠오르시죠? 네. 제가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고객사가 정말 다양한데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램 리서치예요. 램 리서치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랑 도쿄 일렉트론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3, 4위 정도 할 거예요.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TSMC도 있어요. 인텔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하죠, 고객사가. 그러면 이제 램 리서치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램 리서치는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건식 식각 장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반도체 공정이 건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주 고객사라는 얘기는 초도 물량이 이제 나가잖아요. 삼성이나 뭐 TSMC로 초도 물량이 램 리서치가 나가요. 그러면 처음에 나갈 때부터 원익 QNC, 석영 링을, 석영 쿼츠를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발주를 줍니다. 그럼 램 리서치가 발주를 주면서 거기에 들어간 소모성 부품 세트가 원익 QNC 제품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완벽한 고객사가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원익 QNC 거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판매했을 때 잉크까지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는 뭐 그런 그렇죠.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잉크를 다른 거 쓰지 않고 램 리서치는 원익 QNC 거를 선호한다. 도쿄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 이 글로벌 식각 장비 업체 1위 업체가 주 고객사라는 거는 링이 교체 주기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전하게 계속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의 경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참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 도쿄 일렉트론 쪽에 매출이 더 많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 색깔이 램 리서치거든요. 요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체 주기가 빠른 식각 쪽에 링 쪽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건식 식각은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초나노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건식 식각은 필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EUV로 기가 막히게 반도체를 설계를 했어요. 잘라낼 때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습식 물러서서 자르게 되면 막 삐뚤삐뚤하고 이래요. 그럼 못 써요. 건식 식각으로 딱 잘라야지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모성 부품, 또 글로벌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램 리서치에 세트 판매를 하고 있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라는 거죠.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장비 입고가 늦어지는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쿼츠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할 만한 이슈는 또 없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비메모리 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도쿄 일렉트론이 이제 이 기업의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주는 업체잖아요. 도쿄 일렉트론의 그 주 매출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도쿄 일렉트론은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납품하는 것이 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도쿄 일렉트론에 또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걸로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도쿄 일렉트론의 그 매출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도쿄 일렉트론의 매출 구성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 한국 시장, 대만 시장, 차이나 시장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장비 업체니까. 근데 매출 구성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로직 쪽이나 로직 파운드리 쪽이 이제 요 색깔이거든요.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메모리 쪽은 오히려 적어요. 이렇게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의 매출 구성이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익 QNC도 이쪽에 매출이 커지고 있는 거죠. 즉 메모리 반도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산 장수, 소금 장수, 소금 장수였어요. 우산이 안 팔리면 소금이 잘 팔리면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의 지금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도 계속 커지고 있다. 뭐 메모리가 장비 수주가 없어? 비메모리 쪽에서 많으면 되니까요. 또 비메모리 쪽이 안 좋아져? 그럼 메모리 쪽에서 또 매출이 만들어지면 되니까 어차피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지금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 이야기로 반도체 쪽이 좀 부진해도, 비메모리 쪽이 부진해도 메모리 쪽이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메모리 쪽이 부진하다면 비메모리 쪽을 주시하면 되니까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국내에서는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해외 쪽으로는 또 매출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해외 쪽에서 자회사의 매출이 또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회사 총 매출의 한 45%가 자회사 쪽에서 찍히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이냐면, 먼저 이제 한 기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모멘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보시면 모멘티브요? 예, 모멘티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제가 이제 쿼츠가 석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석영의 원재료로 도가니 만들고 도가니요? 예, 뭐 이 항아리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석영의 원재료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석영이 뭐 남미나 뭐 국내에는 없고 원재료가 그 남미, 뭐 북미 이런 쪽에 많이, 캐나다 뭐 이런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 석영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석영은요, 고순도여야 돼요. 고순도 원재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모멘티브. 이 기업을 인수했어요. 싼 값에, 아주 싸게.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2020년도 1월 달에 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박수 쳤잖아요.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가공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단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회사에서 제품 가져와서 만들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18%예요. 상당히 높죠. IT 제조업인데 18%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자회사를 통해서 원재료를 가져와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구조다 보니까, 야,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그 석영 관련된 기업들, 쿼츠 관련된 기업들 국내에도 몇 개 있거든요. 그 기업들 대비해서 이 기업의 기업 탐방을 계속 선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자체 조달. 요게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모멘티브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4개 정도의 이제 그 쿼츠 사업 부분을 한 번에, 모멘티브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다 인수하지 않고 석영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만 4개 부분을 잡아가지고 인수한 거예요. 그것도 전략적이었고.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에서 나 삼겹살 한번 팔아볼래. 그러면 왠지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칼국수집에서 나 만둣국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같이 밀가루 음식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석영 관련된 기업이 석영 원재료 만드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금상첨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왠지 미국 기업 인수했다 그러면 국뽕에 취하고 싶지 않나요? 예.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모멘티브를 인수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2020년도 1월 달에 모멘티브를 인수하고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일본에 있는 업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기업? 쿠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쿠스텍. 예. 요거를 이제 최근에 또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 쿠스텍도 석영 관련된 기업이에요. 석영 기반의 기업이고, 이건 또 일본 업체예요. 2022년도 6월 달에 완전 자회사로 지금 편입을 했고요. 이렇습니다. 이 기업은 딱 봐도 석영이구나 알 수 있죠. 반짝반짝거리면 석영이에요. 요런 거. 여기서도 세라믹과 관련된 제품도 만들어내고, 일본 업체. 근데 또 일본의 이 석영은 반도체에 꼭 들어가야 되는, IT 산업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인수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모멘티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모멘티브를 인수해가지고 안정화시켰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냐. 지금 인수하고 나서 2020년도 1분기 때부터 인수하고 나서 영업이익률 올라온 거 보십시오. 모멘티브도. 자회사 경영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모멘티브에서도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쿠스텍에서도 분명히 또 이런 성장 가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은 더 높이고
가격 경쟁에서도 이기고, 뭐 일본 업체 인수해가지고, 미국 업체 인수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 분명히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저는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기업 탐방을 다녀오신 만큼 네. 원익-QNC에 좀 애정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실적도 챙기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를 해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익-QNC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 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주가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5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10월 달에 최저가를 한번 찍고 나서 지금 살짝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그 최고가를 찍고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시장이 빠졌잖아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IT 산업 전방위적으로 나스닥이 미끄러지면서 또 영향을 받았고 전방위적으로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 모든 것은 다 주가에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 기업이.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잡아요. 글로벌 쿼츠 관련된 반도체 소모성 부품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25%. 1등이거든요. 너무 저평가죠. 이런 것들은 멀티플을 15배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000억을 찍는다라고 하면 1조 5천까지도 이 기업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석영 기반의 반도체 제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연평균 6.3%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내년에 더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쿠스텍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일본 업체 매출 인식이 4분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마진율 한 20% 정도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싸죠 지금은.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밀린 것은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4분기 부진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기사를 봤는데 또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 향상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또 반도체가 AI 칩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미세화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미세화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석영 기반의 소모성 부품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실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멀티플을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계속 확대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의 멀티플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죠. 하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멀티플을 많이 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계속 확대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멀티플 확대가 있을 거예요. 다시 주판을 두들기 시작할 겁니다.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을 거라고 봐요. 한 2, 3년 내에. 1,500억에다가 멀티플 10배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1조 5천이고 15배를 주기 시작하면 뭐 2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주가 모멘텀은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기업은 내가 확인하고 뭐 AI 시대를 확인하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늦어버려요. 지금 많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선침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2, 3년 정도 실적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런 투자의 관점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원익-QNC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지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업 탐방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하는 IR에 갔다 왔는데 일단은 사람이 많았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첫 번째로 한마디로 사람 많더라. 그럼 이제 기관 쪽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해서 좀 확실성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통 이제 안개가 많거든요. 불확실한 종목들이 많은데 요 석영 산업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주식에
확실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뭐 아무래도 계산하기 쉽잖아요.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계산이 좀 쉽다. 이 이야기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목표 가액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드라이빙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실적에 미래 예측이 쉬웠다? 뭐 이거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류의 종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원익 Q&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중에 기업 소개와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 TV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저랑 이제 김죽 대표님 얼굴이 나오는 그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10시,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드려요. 더 임팩트 있고 더 재미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야기 드리고 기업 탐방하면서 이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설명드리고 싶어요. 특히 IT 쪽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꼭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이 IT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누가 쓴 보고서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현장에서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경락 대표님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요일 밤 10시에 기억하셔서 유익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4시 인베스트먼트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투자 정보와 기업 탐방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쿼츠웨어 제조기업 원익 Q&C를 살펴봤는데요. 내년 상반기를 기대할 만한 유망 기업 원익 Q&C였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에도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벤트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을 보내주시면 기업들의 탐방 정보가 담긴 비밀 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한 2023년 유망 기업들이 가득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노트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유익한 투자 전략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